금융감독원에서 보도자료가 하나 나와서 소개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보도자료의 내용의 핵심 키포인트는 불합리한 보험상품으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상품을 개선해라 하는 내용인 건데, 세 가지 상품에 대해서 일단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운전자 보험, 그 다음에 어린이 보험, 그 다음에 요새 가장 유행하는 단기납 종신보험인 겁니다. 운전자 보험은, 여러분들 운전자 보험은 되게 이슈가 최근에 되게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운전자 보험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서 과거의 민식이법처럼 갑자기 특별법이 생기면 운전자 보험을 이렇게 변경해야 되는 이런 사례들도 많이 발생이 하고, 보험기간 자체가 운전자 보험도 100세 만기까지 가입을 할 수 있는데, 뭐 저 같은 경우에는 민식이법으로 인해서 저는 운전자 보험을 뭐 80세나 100세 만기를 판매하지 않지만 20년 만기로 제한을 둬서 보험기간을 만들어라, 이제 이 내용이 주요 내용인 건데, 자꾸 계속 도로교통법이나 법규 개정으로 인해서 운전자 보험을 바꿔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데 왜 자꾸 100세 만기를 판매를 하냐. 이 부분 때문에 보험기간을 최대 20년까지 개정해서 판매를 해라고 내용이 나온 겁니다. 사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도 나쁘지 않은 개선 방향인 것 같긴 하고요. 왜냐하면 아주 예전에 운전자 보험 뭐 80세나 100세 만기 비갱신형 판매했던 것도 민식이법이 생기면서 다 전체를 다 변경해서 가입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겼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20년짜리로 가입을 하셔도 제가 봤을 때는 크게 나쁘지 않은 방향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음은 이제 어린이 보험 이야기인데, 어린이 보험의 문제점이 뭐냐면, 일반 소비자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보험사들의 과다 경쟁으로 인해서 어린이 보험의 가입 연령이 35세까지 늘어났습니다. 사실 35세가 어린이 보험을 가입하는 상품이 있는데 사실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이게 어린이 보험하고 성인 보험하고는 똑같은 특약 내용이 있다 하더라도 어린이 보험이 유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린이 보험으로 많이 판매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뭐 설계사들 사이에서는 이걸 뭐 어른이 보험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판매를 많이 했었는데, 이제는 이제 15세가 넘어가는 상품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 보험이라는 이름 자체를 쓸 수가 없게끔 개정을 한다는 이야기인 거죠. 뇌졸중이나 급성 심근경색 같은 경우에도 어린이에게 발생 확률이 되게 낮은데도 특약을 넣어가지고 판매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뭐 제재를 하겠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는 건데, 사실 이 부분은 바뀌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보통 어린이 보험도 100세 만기를 많이 판매를 하기 때문에 성인이 됐을 때도 걸릴 수 있는 질병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설계사가 설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크게 변경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다음에 이제 가장 큰 요새 이슈가 많은 게 뭐냐면 단기납 종신보험이에요. 단기납 종신보험은 이제 과거에 종신보험은 20년 납입을 하고 종신토록 보장이 되는 일반적인 종신보험을 가입을 많이 했는데, 최근에는 이렇게 금리가 오르다 보니까 보험사들도 예정이율이라는 게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예정이율이 올라가면 좋은 점이 뭐냐면 보험료 자체가 떨어지고요. 예를 들어서 해지를 했을 때도 해지환급률이 조금 올라가는 장점이 있는데, 그거를 활용을 해서 단기납 종신보험, 예를 들어서 5년, 7년, 10년 이렇게 짧게 납입을 한 다음에 가입을 하는 종신보험이 최근에도 가장 유행을 많이 하는데, 이 상품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이거는 종신보험, 사망보장을 위한 상품인 거지 저축을 위한 상품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사실 이게 10년 납 단기납 종신보험을 설계를 해보면 10년이 딱 되는 시점에서 납입이 끝나고 나면 해지 환급금 자체가 뭐 장기 유지 보너스까지 합하게 되면 내가 여태까지 납입했던 보험료보다 훨씬 더 많아지는,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저축보험보다 훨씬 더 좋아주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엄청나게 많이 판매를 했고요. 지금도 엄청나게 많이 판매가 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종신보험은 보장성 보험이 저축보험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과도하게 환급률을 올려서 판매를 하게 되면 나중에 소비자에게 불리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어떻게 바뀌냐면
예를 들어서 7년 납짜리 단기납 종신보험을 판매하면 7년 납입이 끝났을 때도 환급률이 100% 이상이 안 되게끔 개정을 하라는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납입 기간이 끝났을 때 장기 유지 보너스도 금리로 주는 상품들도 많이 있는데 그조차도 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저축성 보험처럼 설계 자체를 못하게끔 이제는 막아버리겠다. 이런 내용인 건데, 그러면 이 부분은 언제 개정을 하느냐? 이거는 기존에 판매했던 상품은 2023년도 8월까지 일단 개정을 해라 라고 내용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이 7월이니까 다음 달까지는 기존에 판매했던 대로 그대로 판매할 가능성이 많고 9월 달에 전면 개정을 하겠죠. 그러면 이게 전면 개정을 하면 문제가 뭐냐면 절판 마케팅이 극성을 합니다. 근데 이 부분은 어쩔 수가 없는 게 뭐냐면 단기납 종신보험도 마찬가지고 사실 뭐 운전자나 어린이 보험, 뭐 운전자나 어린이 보험은 뭐 절판 마케팅은 크게 할 게 없긴 하지만 단기납 종신보험 같은 경우에는 절판 마케팅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좀 많이 있다. 근데 내부 통제를 강화해서 지도할 예정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내부 통제가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만일의 경우 이제 단기납 종신보험 같은 경우에는 다음 달에 무조건 절판이 생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단기납 종신보험의 시대는 다음 달 8월 달까지 판매를 하게 되면 이제 마무리가 되고, 그 다음에 또 어떤 형태의 상품이 나올지 사실 궁금하기는 한데, 일단 보도자료는 권고는 8월 달까지니까 8월 달까지 다 바꾸긴 해야 될 거예요. 아무래도 제재가 가해지니까. 그래서 다음 달까지는 운전자 보험, 어린이 보험, 단기납 종신보험은 개정을 할 것이다 라는 오늘의 내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